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숑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대출 관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는 숑군의 페인스토리, 오늘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내용은 오늘 아침부터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에서 규제 완화 발표를 하나씩 해왔습니다. 금융 관련 내용으로 대출 규제가 어떻게 완화가 되는지 그런 좀 뽑아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집중한 부분은 특히 요즘 실거주 마련,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주담대 관련 상품 대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완화가 됐고 12월에는 어떻게 변하고 1월 안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런 실거주 주담대 상품 관련한 모든 것들을 담아봤습니다. 생이체 초와 서민 실수요, 보금자리론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디테일하게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있었던 회의의 내용은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내용인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특히 금융 부분 관련해서 정책과제, 규제 완화가 어디에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실거주 그룹이니까 무주택과 주택이 하나 있으신데 처분 조건 걸린 분들이 이제부터는 모든 규제 지역에서 LTV 50%, 집값의 50%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지금까지는 10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의 주담대가 안 나왔었는데 이제는 역시 동일하게 LTV 50%, 집값의 50%까지 대출 가능하고요. 또한 우리 LTV 조건표를 보게 되면은 서민 실수요자 자격이 되면은 주담대 한도를 좀 이익을 줬었어요. 기존의 LTV보다 플러스 20% 대출 한도를 더 주면서 최고 상한이 4억이었는데 그거를 6억까지 늘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DSR을 보지 않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 11월 중에 개편된 내용으로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게 좀 딜레이가 돼서 내년 1월 달에 나올 것 같고 그 이름은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나올 것 같아요. 요 네 가지 상품을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인데요. 실거주자분들의 주택 구입이 좀 더 원활하게 됩니다. LTV가 50%로 완화가 되는데 종전에는 현행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집의 가격에 따라서 9억 이하는 40%만큼 9억 초과는 20%인데 이제 앞으로 개선돼서 일률적으로 집값의 50%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집값의 50%,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합니까? 50%인 5억까지 가능한 것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15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도 투기 과열지구에는 대출이 안 됐었는데 똑같이 대출이 5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15억이 넘어가는 거, 예를 들면 KB 시세 기준 16억이면은 50%니까 몇 프로예요? 얼마까지 대출이? 8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주택 가격으로 갈라치기 했고 너무 비싼 아파트 살 때 대출이 안 되는 걸 다 풀어줘서 50%로 일원화했다. 아, 여러분들 그리고 댓글로 이제 주셨을 때 이런 거 다 풀어주면 뭐하냐, DSR로 다 막았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 LTV 규제를 푸는 내용은 시중은행 모기지론 얘기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은 뭘 봅니까, 여러분? LTV, DTI 다 통과하더라도 마지막 최종 관문인 DSR 40%를 통과해야 대출을 이만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LTV가 16억짜리 50% 받을 수 8억인데 내가 만약에 소득이 적어서 이게 2억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소득 대비해서 DSR 40%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요 내용이 아직까지 규제가 완화되진 않았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으로는 서민 실수요의 주담대 한도가 원래 4억이었는데 6억으로 한도가 늘어났거든요. 자, 그러면 서민 실수요가 뭐냐? 자격이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면 안 돼요. 투기 투가 지역은 9억까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집은 9억까지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조정 지역, 지금 전국에 조정 지역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조정 지역은 8억 이하까지인데 소득도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부부 합산 혹은 싱글이면은 본인 소득이 9천 이하인 사람까지는 서민 실수요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출이 얼마까지 됐냐? 기존의 LTV가 플러스 20%까지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20%까지만 해줘도 최대 한도가 4억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6억 원으로 개편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하느냐?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앞으로 향후에 우리 무주택자인 분들은 LTV 50%까지 가능한데 내가 거기에다가 서민 실수요야.
요 해당이 돼서 그러면 50%가 아니라 몇 프로까지? 70%까지 가능한 거예요. 70%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한도를 6억인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요 예시에 나온 거 9억짜리 내가 주택을 사요. 무주택이야. 무주택 일반 세대 주면은 현재 50%까지니까 4억 5천이 가능한데 내가 서민 실수요야. 집을 사고 소득도 9천 이하야. 그러면은 LTV 70%까지 가능해서 79, 63해서 6억 3천이 그게 아니라 6억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6억까지. 그래서 서민 실수요는 너무 비싼 집이 아니고 소득도 9천 이하면은 6억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통과해야 돼요? 역시 시중은행 모기지이기 때문에 DSR 40% 규정을 통과해야 된다. 이거는 여전히 남아있는 허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앞서 나왔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무주택자 LTV 50%는 언제 시행이 됩니까? 원래 내년 초였는데 12월 1일로 대단히 빨리 조기 시행이 되고요. 이 서민 실수요 주담대도 10월 달에 같이 개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이 아니라 이 내용들은 12월 달로 당겨서 시행이 된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정리되시죠? 시중은행 주담대인데 여전히 DSR 40의 허들이 있다. 자, 그러면 나는 소득이 적고 내가 신고한 소득보다 대출이 좀 더 많이 필요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정책 모기지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얼마 전에 그 업로드 해드린 영상에서도 보금자리론 생애 최초 LTV 80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언제 출시하기로 했냐면 출시일부터 보면 여러분 내년 초예요. 이게 7월이 아니라 내년 초로 늦어진 점은 너무나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꿀 건데 그 상품의 이름은 정했어요. 특례 보금자리론이래요. 현재 정책 모기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과 디딤돌이 있어요. 사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에 고금리를 쓰고 계신 분들이 저금리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할 때 일어나는 주담대 상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번 컨텐츠에서 다루지 않고 우리가 집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에서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과 디딤돌을 받게 돼요. 디딤돌은 이 표에 없어서 제가 넣었는데 자, 대상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무주택자와 처분적법부 건의 1주택자도 가능하고 디딤돌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해요. 자, 그런데 집값이 너무 비싸면 안 되죠. 보금자리는 6억, 적격은 9억, 디딤돌은 5억입니다. 대출을 한다도 보금자리는 3억 6천, 적격대출은 후예요. 5억, 디딤돌은 2억 5천. 소득 한다도 보금자리는 7천이고 적격대출은 상한이 없어요. 디딤돌은 6천. 금리를 보게 되면 정책 모기지가 좋은 이유는 금리가 싼 건데 장기 고정금리가 보금자리로는 4.2에서 4.5. 지금 현재 시중은행 5년 고정 모기지가 5.7 정도거든요. 1%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거죠. 적격대출도 마찬가지. 디딤돌은 뭐 더할 나위 없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게 적격대출이 정책 모기지로 분류는 되지만 이거는 DSR을 보는 대출입니다. 보는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가 고정금리가 가능하다는 거 말고는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소득 대비 대출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보금자리와 디딤돌을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시중은행에서 지금 생애 최초 LTV 80이 가능하고 이거 한다고 최대 6억이죠. 그런데 시중은행에서 이렇게 한도가 후한데 왜 나라에서 보증해주는 정책 모기지는 3억 6천이랑 2억 5천밖에 안 되는 거냐. LTV도 지금 70이랑 6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폐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정책 모기지가 개정될 예정이었는데 그게 좀 더 구체화돼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기존의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이 상품을 합쳐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나오는데 언제? 내년 1월이다. 아, 이게 좀 아쉬워요. 저는 좀 11월 중에 나온다고 해서 특례 보금자리가 11월 중에 시행될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아쉽고 그래서 현재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해서 주택 가격을 올리고 소득 요건도 확대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보금자리론이 현행 6억인데 이것도 금액을 좀 올려주고 소득도 7천인데 이것도 좀 올려줘서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편안하게 DSR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완화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드는 거죠. 역시 이 정책 모기지는
DSR을 보지 않는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DSR 때문에 시중은행 주담대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실거주 모기지론을 선택하는 방법 정확히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DSR을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극명하게 나눠지는데 DSR을 보는 것들은 시중은행에서 다루는 모든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정책 모기지는 DSR을 보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러면은 시중은행 모기지를 내가 쓸 거야. 우리의 옵션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내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게 되면은 LTV 80에 최대 한도는 6억이고 DSR은 여전히 40%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현재 50%까지 가능하고 15억 초과도 50%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나는 지방에 살 거야. 혹은 경기도 비규제에 살 거야. 그러면 여러분 7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는 소득이 좀 부족해. 아니면 소득 대비 대출을 많이 받을 거야. 그럼 정책 모기지로 가야 되겠죠. 모기지는 크게 이렇게 보금자리 디딤돌 그리고 생애 최초 LTV 80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나와요? 특례 보금자리라는 상품으로 개편돼서 나올 거예요. 언제? 내년 1월 달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소득 기준도 완화되고 대출 한도도 맥스가 올라간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대출 규제 완화된 내용을 쭉 훑어드렸으니까 PDF 파일 보면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핵심되는 내용을 짚어봤기 때문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지금과 같이 댓글로 주시면 제가 최대히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보다 많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